네, 그럼 현장 플러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까지도 해외 기업들 유치하는 데 한국거래소에서 많이 힘을 쏟는 모습이었고요. 더 확장된 소식들이 나와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외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거래소가 계속 MOU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네,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이 지난달에만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두 차례나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유럽 독일에 있는 유렉스, 또 하나는 인도 뭄바이 거래소 BSE와의 계약이었는데요. 이 두 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 선물 지수를 한국 거래 시간에 원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유렉스와는 우리나라 ELS 활용 1위인 유로스톡스 지수 선물 50을 들여와서 6월 27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우리나라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을 유렉스에 상장시키는 교차 상장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때 최초라는 타이틀을 두 번을 달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외 지수 파생 상품이 KRX에 상장이 됐고 또 교차 상장하는 것도 최초였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유렉스 입장에서도 유로스톡스 지수를 해외에다가 상장하는 것도 최초였다고 합니다. 거래소 내부에서도 글로벌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경수 이사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히 해외 지수 파생 상품으로 국내 최초 상장되는 유로스탁스 50 선물은 KRX가 글로벌 거래소를 향해 나아가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게 유렉스는 도대체 왜 유로스톡스 지수를 이렇게 아낄 텐데 왜 대한민국에 최초로 상장을 했을까요?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제일 궁금한 면이었습니다. 네. 유렉스 부회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We have seen a success story when it comes to the cooperation that we have already successfully established between CareX and Eurex. And I think the listing of the mini COSPI future would be the next complementary step for risk management purposes and trading and hedging purposes. 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검증된 시장이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2010년에 우리는 유렉스의 야간 코스피 200 옵션 시장을 개설한 적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 워낙 ELS 등으로 유로스톡스 지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피터스 부회장은 유로스톡스 50 선물이 정규 시장 거래량의 5에서 10%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칭찬이네요. 우리나라 시장이 검증된 시장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유럽 증시에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로스톡스 50 선물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로스톡스 50 선물은 지난해에 세계 주가지수 파생 상품으로는 거래가 4위였고요. 국내 투자자 해외 파생 거래 순위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ELS의 기초 자산으로는 단연 1위인데요. 작년에 발행된 ELS 중에서 이 지수를 활용한 비율이 90.6%여서 거의 대부분에서 활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활용률 1위였습니다. 네. 거래량만 봐도 이제 작년에 해외 주가 지수 상품 중에 유로스톡스는 일평균 2만 1,152거래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항생이나 S&P 지수는 1만 6천여 건 정도, 1만 2천여 건 정도여서 3위랑은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실질적으로 또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수수료 등의 혜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한 또 전문가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그 수수료는 위탁 수수료인데요. 그 위탁 수수료가 지금 국내 상품하고 해외 상품의 수수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그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4배에서 한 8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같은 유로스탁스 선물을 하더라도 한국 쪽에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탁 수수료가 국내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가
그 국내 회원사에다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파생상품의 주문을 내면 네. 그 회원사가 현재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주문을 하고 이게 다시 유렉스로 전달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원화로 한국 시간에 거래가 되게 되면 이 모든 중복이 사라지고 또 환전 수수료도 줄어든다. 뭐 이런 거래소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주문 속도와 거래 절차 등도 빨라질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워낙 이제 거래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시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사실 수수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유로스톡스뿐만이 아니라 방금 잠깐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인도 쪽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거래소와 또 선물 거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인도의 대표 지수인 S&P 선섹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의 상장을 하기 위해서 뭄바이 거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S&P와는 지수 계약,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아마 오는 9월부터 한국 KX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S&P 선섹스 지수는 인도의 30개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인도의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네. 지난해 이 지수에 대한 선물 옵션의 하루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한 70만 거래 정도였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교차 상장은 아니고 이 S&P 선섹스 지수 선물을 국내에만 이제 들여오는 겁니다. 거래소 측에서는 인도 시장이 워낙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향후에 투자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유로스톡스와 그리고 인도 시장에 대한 거래 함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앞서서 잠깐 나왔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또 한국거래소가 열심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해주시죠. 네, 거래소는 지난달에 또 해외 기업 유치에도 발벗고 또 나서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는 최근 지분 매각을 통해서 공기업들을 대량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우량 공기업들 50여 곳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 한 300여 명 정도가 거래소를 찾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오는 7월부터 새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경우 외국 자본이 전체 15%가 넘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이날 거래소는 상장 유치를 목표로 설명회를 갖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아직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기업들 중에 외국 기업은 1%가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해외 우량 기업들을 상장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TF를 위촉한다든지 또 국제 기준에 맞는 상장 요건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유치 활동도 요새 활발하게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특히 올해는 제일 먼저 상장이 예상되는 LS전선 아시아를 시작으로 두산밥켓, 인터코스 등 굵직한 외국사들의 IPO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는 국내에 세 번째로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의 바이오 업체인 WCCT 글로벌도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혜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